예,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학개론 제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국어학개론 이고요. 제7장입니다. 제7장이 이제 국어사라고 나오죠. 국어사. 국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국어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의 역사를 다루는 국어사이고요. 129쪽부터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이제 언어가 변한다. 언어는 변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언어라는 것도 이제 그 성장을 하고 또 이제 뭐 이게 이제 변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이제 국어의 변천사고요. 130쪽에 국어의 계통으로 넘어가 보죠. 130쪽으로 가면 국어의 계통에는 세계 수천 종의 언어가 있다고 나왔죠. 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말과 관련된 그,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어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랄 알타이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13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130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그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알타이어족. 이제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제 그 우랄 알타이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30쪽의 밑에 이제 터키어파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단락에 이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 131쪽으로 이제 가면 그 몽골어파라고 또 나올 거예요. 몽골어파, 몽골어파에도 또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만주, 퉁구스어파, 퉁구스 어파가 있습니다. 여기도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자, 이 네 개, 세 개죠, 세 개. 이 세 개의 그 어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터키어파는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를 튀르키예로 이름을 이제 개명했죠. 이 터키를 말하는데 터키는 이제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을 중심으로 130쪽의 마지막 단락에 시베리아 북극해에서 지중해 연안 사이프러스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쓰인 언어죠. 이 터키라는 나라는 재밌는 게 그 아시아에도 속해 있고 유럽에도 속해 있는데 아시아에 속해 있는 게 한 80%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가까운데 상당히 또 거기 가보면 유럽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좀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저도 터키를 한 10여 년 전에 가봤는데, 참 신비로운 나라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일 마지막 줄 나오죠. 그 터키어, 그 다음에 그 우즈베크어, 뭐 여러 언어가 있으니 언어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터키 공화국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북극해, 지중해 연안 사이프러스에 이르는 그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1쪽으로 이제 가보면 몽골어파죠. 몽골. 우리가 이제 몽골이라는 지역이 있죠. 중심으로 이렇게 쓰이는 사용 언어도 인구가 이제 300만, 몽골어가 인구가 별로 안 되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 만주 퉁구스어파가 만주를 중심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에서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131쪽의 국어의 계통으로 가보면 그 위에는 읽지 마세요. 그 밑에만 보면 돼요. 거기 131쪽의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한국어는 퉁구스어나 터키어와 더 가깝고 몽골어와는 그보다 먼 관계에 있다. 여기다 줄 치세요. 퉁구스어나 터키어와 가깝고 몽골어와는 멀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거기 별표를 좀 쳐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32쪽에 이제 뭐 그런 관계니까 넘어가고요. 132쪽에서 세 번째 줄, 즉 다음에 밑줄 쓰세요. 알타이어 조어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온 게 한국어고, 그 다음 나눠진 게 터키어이고, 몽골어와 퉁구스어는 마지막에 분화되었다. 이 분화라는 것은 나뉘어졌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나눌 분자의 대로 한자거든요. 분화. 그러니까 나뉘어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걸 이제 분화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꼽아서 제가 탁탁탁 오늘 다 이 책 끝내겠습니다. 자, 133페이지에 보면 이제 2번 알타이어의 공통 특질 여기 별 3개 쳐놓으세요.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알타이어의 공통 특질은 자, 여기 이제 가부터 바까지 쭉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교차가 즉 첨가어로서 특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말은 나는 뭐 너를 이렇게 조사가 붙죠. 조사. 이 조사 같은 경우가 붙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차어라고 그래요. 교차어. 뭐 나는 너를 뭐 좋아해, 사랑해 뭐 이러면 영어에서는 I love you 이러면 뭐 I에 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없죠? you 다음에 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이렇게 조사가 특히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국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하이니 이러면 오하이니. 그러면 중국어도 이 조사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어에 조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다. 모음 조화. 뭐해서 찰랑찰랑. 이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헐렁철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 접속사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영어 시간에 공부해 보셨지만 who라든가 which라든가 whose라든가 이런 게 이제 관계대명사가 없어요. 그리고 접속사. 여러분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그리고 뭐 그러나 뭐 그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은 접속사가 써놓으세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부사에 속해 우리말에서. 접속사가 우리말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말은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말에는 구품사가 있는데 구품사 다시 한번 써보세요. 구품사는 뭐냐면 명대수동 현관 부감조. 명대수동 현관 부감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죠. 그다음 부사, 감탄사, 조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 접속사는 영어에 있는 거예요. 영어에. 영어에는 그 품사가 이 팔품사거든요. 이 팔품사는 영어가 팔품사고 요 구품사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리말은 구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팔품사 영어까지 알려면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그리고 어두에 이런 게 오지 못한다는 거. 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비읍, 시읒, 기읍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올 수 없어요. 이게 옛날에 한 끼 식사라고 할 때 한 끼가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거든요. 문장 앞에 자음이 세트로 온다는 거. 근데 영어에서는 보세요. 스프리트. 이거 보세요. SPL 다 자음이잖아요. 이게 어두 자음 이게 뭐 500억 개가 와도 돼요. 이게 이제 SPL 이렇게 나오면 영어에서는 시옷, 피읍, 리을이잖아요. 이게 모음이 없으면 의자를 붙이면 돼요. 의자. 여기 모음 있잖아요. 리트, 스프릿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뭐 500억 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sing, sang, song 이런 것처럼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모음 교체 및 자음 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과거형 보세요. sing 노래하다, sang 노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song은 노래죠 노래 이런 건데 근데 우리나라 말은 노래하다, 그다음에 노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글자들만 바뀌죠. 과거형이든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모음 교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접속사가 없는 이 부동사는 그냥 부사를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어와 알타이어의 비교가 이제 그 밑에 133쪽에 나오죠. 아래 그런 거 에벤키언 알라스 알라 알 비슷하죠? 아래인데 중세국어 말 맞자죠? 몰인 이렇게 이것도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알타이어의 가능성이 있다. 자 넘기세요. 자 134는 건너뛰겠습니다. 135쪽에 그 2번의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있어요. 자, 이 국어사의 시대 구분도 별 3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데 별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대 국어가 뭐고 중세 국어가 뭐고 현대 국어가 뭔지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135쪽에 이제 보면 고대 국어 여기다 네모쳐 놓으세요. 네모쳐 놓으시고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중세 국어 또 네모치시고 자, 거기서 또 두 줄, 세 줄 내려가면 근대 국어 네모쳐 놓으세요. 그래서 자, 고대 국어는 언제부터냐? 이거 이제 잘 나옵니다. 거기 밑줄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가 팽한망하기까지. 여기가 이제 고대 국어예요. 중세 국어는 언제냐? 고려부터 임진왜란까지 국어. 이 여러분 임진왜란은 임나는 언제죠? 1592년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조선이 1392년에 이제 조선이 개국이 되는데 조선이 개국되고 200년이 지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 중세 국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에 1443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요. 훈민정음. 만들고 1446년에 훈민정음 반포하죠.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 놓기만 했고요. 3년 있다가 반포를 합니다. 이제 반발이 심해가지고. 자, 근데 그거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그다음에 그 밑에 현대국어 네모쳐놓으세요. 현대국어는 20세기 이후. 자, 이렇게 이 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고대 국어 넘겨보세요. 신라의 자료 해가지고 그 136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136쪽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이두하고 136쪽 이두하고 향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식 한자예요. 우리말식 한자 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식 향찰은 이제 우리가 향찰 문자라고 해서 그 음부분과 뜻부분이 있잖아요. 로 읽는 향찰식 표기입니다. 이 향가를 읽을 때 표기하는 거죠. 향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두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국이라면 나라를 사랑한다잖아요. 애국이라고 이렇게 쓰면 나라를 사랑한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두식으로 표기한다면 국을 먼저 쓰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한다. 자, 요런 것을 이제 이두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두도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요. 이두만 가지고도 제가 뭐 한 학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한문학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수준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두는 그냥 우리말식 한자다. 그리고 향찰은 향갈 읽는 표기법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표기법 음차, 음을 빌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는 아, 이는 이, 라는 라,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됐다는 거고요. 훈차라는 것은 거기 이제 훈차 표기라는 훈차는 이 훈은 뜻이에요. 뜻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낮 새를 야, 이 밤야자잖아요. 뭐 날일자, 새는 새금자 이런 게 이제 훈차 표기라는 거죠. 마름첨기라는 것도 있어요. 마름첨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끝에 있는 말을 한 번 더 적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밤 137쪽으로 왔어요. 날 이러면 밤이니까 보세요. 야, 이게 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이라고 쓴 건 뭐냐면 자, 야음이라고 써보세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야가 있잖아요. 야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밤이 있잖아. 밤. 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만 써도 돼. 밤야자니까. 근데 여기 밤에 미음 있잖아. 미음이 있잖아요. 미음이 있으니까 요 야음이라고 읽어서 요 음에 미음이 있잖아요. 요 미음이. 요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음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날 같은 경우 날은 원래 날 일자잖아요. 날 일자인데 이렇게 표기를 해요. 요 글자는 뭐냐면 죽은 시체 죽음 시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죽음 시자가 발음은 이제 시라고 발음을 하지만 보통 표기에서 리을자 발음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세국어라든가 언어를 공부하면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한 번 더 썼다. 그래서 일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라고 안 읽고요. 리을 표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의문이 있어요. 거기 137쪽으로 가면 신라의 의문 체계인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치세요. 137쪽에 우선부터 두 줄 밑줄 쫙. 그래서 자음 체계에 있어서 평음과 유기음.
유기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는 소리예요. 공기가 통하는 소리. 공기가 통하는 소리. 자, 무기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소리죠. 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계열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 이때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세 옛날 구어를 잘 모르셔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비읍 순경음이고요. 이게 그걸 반치음이라고 이런 발음을 좀 알아주세요. 비읍 순경음. 순경음이라는 건 뭐냐면 입술 가벼운 소리. 이거는 이제 반치음이라고 이야기해. 반치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어떻게 그냥 마살이라고 마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마실 갔다 왔다 이런 의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요 시옷 발음은 시옷과 지읒의 중간 발음이에요. 시옷과 지읒의. 그러니까 마살도 아니고 마잘도 아니에요. 마살, 마살 이런 식으로 읽어요. 이 반침이고 요 비읍순 경음은 입술 가벼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 할 때 보세요. 더워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 쪽 가면 아이고 더워라 이러잖아요. 더워라. 이게 뭐냐면 원래 옛날에 덥다 해서 더 비읍 순경음 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읍 순경음인데 이응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워라로 이제 쓰이는데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요 비읍 순경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비읍과 비읍 순경은 뭐가 다르냐? 이거는 비읍 그 발음인데 이거는 비읍과 이응이 약간 그러니까 더버라 이 사이의 발음이 비읍 순경음이거든요. 입술 가벼운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도 이런 게 이제 그 좀 구별되는 비읍과 시읍과 구별된다 이런 것도 있고 리을도 R과 L로 구별되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다리, 이럴 때, 이때는 이제 요렇게 사이에 들어갈 때는 리을이 별로 없는데, 뭐, 뭡니까. 리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라인 댄스 할 때, 이때는 앞에 있잖아요. 요 앞에 있을 때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리을이지만 발음이 좀씩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모음체계는 이렇게 이제 칠모음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신라의 문법을 넘겨보세요. 뒤에 138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4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별 한 3개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138쪽. 주격조사 이. 당연히 주격조사는 은는 이가니까 주격조사 맞네. 속격조사. 그러니까 속격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속격. 속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자예요. 오드자예요. 오드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 글자는 질이라고 읽어요. 질. 이 글자는 원래 꾸짖을 질자거든요. 근데 이제 꾸짖을 질자인데 요게 시옷으로 발음이 돼요. 발음 표시를 할 때 속격. 대격은 뭐냐면 목적격이라고 써놓으세요. 다번에 대격은 목적격과 같아요. 목적격을 옛날에 대격이라고 한 거예요. 을을. 리을 이게 을이죠. 국격은 도구라고 쓰세요. 도구. 국격은 도구. 도구니까 루. 그러니까 루는 뭐냐면 뭐뭐 로란 뜻. 뭐뭐 영어로 말하면 위드와 같아요. 위드. 뭐 로란 뜻이고요. 적격. 이건 중이죠, 중. 뭐뭐 하는 중. 그다음에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한자럼 그 좋을 양자잖아요. 양중.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수조사 뭐 이런 거죠. 니은 그다음에 이 두가 뭐 재밌는 게 나도 할 때 이 도에 이 도를 이제 두라고 쓴 거예요. 우리 노래 중에 나도야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야 간다. 그렇죠?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나도 간다는 뜻이에요. 두. 이 특수조사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는 빼고 딴 사람 다 먹었는데 너는 빼고 이럴 때 이제 는을 가리키는 겁니다. 니은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은자가 승분 은자니까 이게 주격조사로도 이제 쓰이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번에 동명사 어미라고 나왔죠? 5번. 거기 보면 리을, 니은인데 요게 아까 이야기했죠? 주검 시자라고 그랬죠? 주검 시자인데 요게 리을로 쓰이고 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인데 그 뭡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그 7장의 국어사가 조금 공부하시기가 까다로울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까다롭지만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엔 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그 동명사 이게 이제 니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니은은 동명사가 안 되죠. 뭐뭐 하는 거지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른이라는 말을 좀 써보세요. 어른. 이 어른이 왜 어른이냐면 얼우다 플러스 니은이거든요. 어루다라는 건 정을 통한다 이런 뜻이고 니은이라는 원래 이제 니은이라는 것은 관형사형으로 쓰이죠. 나의 살던 고향. 근데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쓰인 거야. 여러분 이제 어른이라는 말이 어른이 정을 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니은은 명사형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동명사라는 건 뭐냐면 영어에서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걸 동명사라고 그래요. 뭐뭐 하기. 영어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동명사로 쓰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리을이나 니은 같은 것이 동명사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부동사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양자인데 이게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발음은 라라고 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쌀미자죠 쌀미자. 근데 하매 이런 의미로 쓰인 거고 요 글자는 하며 할 때 몇 자예요 몇. 이거 아마 잘 이 글자 어려워서 모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가예요 한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이제 파견할 견자거든요. 근데 이제 고라고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사 어미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 부동사. 그러니까 이 부동사라는 것은 그 완결되지 않는 동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종결어미 부동사에다가 써놓으세요. 비종결어미라고. 자 정동사 이거는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 끝난다는 거죠. 뭐뭐다 여자, 뭐뭐라, 뭐뭐하고, 뭐뭐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정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동사는 종결어미고 그다음에 부동사는 비종결어미다.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신라어와 중세국어 뭐 해서 나오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중세국어. 자, 140쪽. 하여튼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빨리 보세요. 소실음은 여기 140쪽에 1번 비읍 승경음 나왔네요. 자, 이게 이제 순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 가벼운 소리. 입술이 가벼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읍이랑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여기 어가 붙으면 그러니까 버도 아니고 워도 아니에요. 그런 발음이 비읍 순경음 발음입니다. 그래서 비읍 순경 거기 나오죠. 140쪽에 비읍 순경음 옆에 이 음은 거기 밑줄 세요. 이 음은 비읍과 달리 폐쇄음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마찰음으로 실현되는 양순 마찰음이었다. 양 입술 소리. 양 입술 소리죠.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141쪽으로 가보면 141쪽 보세요. 세조 때 와서 자취를 했는데 비읍순 경음은 글발, 제일 처음 글발이었어요. 이게 이제 글왈이 된 거예요. 이 글왈이 요즘 말로 뭐 글월이죠. 글월이라고 써보세요. 요즘은 글왈 이렇게 안 쓰잖아요. 글월이지. 그럴 정도로. 그다음에 스갑을 여기 이제 스가올 그러다가 시골이 된 거예요. 시골이 이제 옛날 말이 스가올이고 아까 이야기했죠. 경상도만 지금도 더버라고 씁니다. 더버라 이렇게 경상도에서는 발음을 합니다. 자, 그다음 비읍승경 다음에 반침 나왔죠. 반침이 이제 그 비읍승경 다음에 관심을 끌었다는 거고요. 뭐 여기 보면 사시 이게 요즘 말로 사이에 사이. 사이. 이거 몸소 이거는 몸소겠죠. 몸소 한숨 이건 이제 한숨이겠죠.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웃부리 웃는 거 가세 이건 뭐냐면 가세 이게 뭐냐면 가위에 가위 씨죠. 가위 알죠. 가위 이렇게 그래서 요 전자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칼도자 있잖아요. 이게 가위자를 전자에 가위로 자를 전자 이거 쓰세요. 글자가 이 가위 전자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치음은 불청불탁이 뭐냐면 막지도 탁하지도 않은 소리. 불청불탁.
막지 않고 탁하지도 않은 소리를 불청불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치음으로 규정했다.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이 음이 이제 음을 잃어버렸다고 나왔죠. 0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 원래는 사지인데 이게 사이로 바뀌었다는 거. 어버지인데 어버이로 바뀌었다. 가살인데 가을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죠. 된소리. 자, 이 된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서에서 두 가지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합병병서와 갑자병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 각자병서는 똑같은 글자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이런 게 다 각자병서가 되는 거고요. 합병병서는 이런 거예요. 여기도 이제 나오겠지만 뭐 그 합병병서라는 것은 글자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넓다 하면 리을 비읍이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그 이런 것들 글자 그러니까 다른 글자. 다른 글자를 합병병서라고 하고 똑같은 글자를 각자병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41쪽에 밑에 쭉 나오는 것에 혀 이렇게 나와요. 끓인자. 요게 이제 혀다인데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히읗. 그러니까 히읗, 히읗도 같은 글자니까 각자병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142쪽 보세요. 142쪽. 이제 보면 이응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발음으로 매예난이라 이랬죠? 괴여. 이 괴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여는 사랑하다. 사랑하여. 지금 142쪽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매에나 뭐 어디에 이제 매여 있다는 의미로 쓰이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유기음 공기가 통하는 소리 있죠. 거기 142쪽에 보면 훈민정음 체계로 볼 때 그 후기 중세구에서 유기음 이런 것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유기음의 출현은 어두에서 평음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읍하고 어, 이렇게 써놨죠.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팔이라고 써봐요. 팔인데 요 한자가 이렇게 써놨죠. 요게 팔비자예요. 팔비자. 영어로 봐 암이죠. 암. 팔비자를 이렇게 씁니다. 팔로 변했다는 거. 발이. 그다음에 코 이게 이제 코비자예요. 코비자. 여기 코비라고 써봐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 보이죠? 요게 코비자라고요. 그다음에 칼 이게 이제 칼도자. 칼도자는 알죠? 그럼 그 칼도자는 그냥 한 면만 이렇게 날카로운 그 칼도자라고 하고요. 칼 검자는 양면이 다 날카로운 칼. 칼 이렇게 있으면 양쪽이 다 날카로운 거. 이런 거는 칼 검자를 쓰고요. 한 면만 날카로운 거 있죠? 이런 거는 칼 도자를 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건 도라고 하는 거, 검이라고 안 하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축약 같은 것도 나옵니다. 축약. 하다가 타, 하기가 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자음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알고 모음 체계도 있어요. 근데 143쪽에 보면 거기 7번의 중세국어의 모음 체계 바로 밑에 있어요. 중세국어에는 아직 외가 단모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모음은 7개뿐이다. 거기 밑줄 치세요. 단모음은 딱 7개뿐이었다. 자, 중세고 이중모음도 쭉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야 같은 경우는 JA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JA니까 이야라고 읽어요. 야. 여러분 이아하고 JA하고 발음 달라. 이거는 이아 이렇게 그대로 읽어야 돼. 이야. 근데 이거는 이게 이야라고 읽어. 자, 이는 아이는 모음이고 자 쓰세요. A도 모음이죠. 그 모음이니까 따로따로 읽는데 요 J는 이제 우리 국어학에서는 반모음이라고 그래요.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아라고 읽지 않고 이야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고
성조 체계. 144쪽에 이제 가보면 성조가 있다. 올락, 내리락 이런 게 있다는 건데 9번으로 가보면 144쪽에 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손님 객자예요. 손님 객자. 뒤에는 손 숫자. 앞에 있는 건 소나무 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솔. 그러니까 이제 솔질한다 할 때 솔 있죠? 솔질한다. 그다음 발, 우리 발이고 여기는 치는 발이죠. 치는 발. 벽에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음이 손, 뭐 솔, 발 이럴 땐 이게 왼쪽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땐 좀 더 길게 읽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있을 땐 좀 약하게 읽는 건데 약간 그 성조가 좀 달라지겠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없이 그냥 뭐예요? 장음과 단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음조화 같은 거는 다 이야기했죠.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뭐 이렇게 가는 거. 145쪽을 보면 10번. 네, 보세요. 가람, 가람. 나왔죠? 그 다음에 나무, 나무는 나무겠지. 다섯이죠. 가마개는 까마귀. 부드럽다 이런 거고. 거울이겠죠? 구름, 어둡, 부드럽다. 사람알, 요즘 말로 사람을이죠. 우위는 위에, 무에, 알아라, 알아라 이거죠. 요즘 말 알아라. 다회야, 되어야, 앉아서죠, 요즘 말. 앉아서. 부어라, 먹으니는 이제 먹으니겠죠. 얻으면, 요즘 말로 한다면. 사람, 사람이죠. 살다의 암이죠. 사람이죠. 어, 날개, 노래. 노래는 노래라고 써서 노래. 뒤에 옛날 노래라고. 여름, 우레. 이게 우레는 이제 이게 우레 천둥할 때 레자죠. 우레 레자. 여비 넓을 광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음조화 규칙이 15세기 중엽부터 많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어두자음은 아까 설명드렸죠. 146쪽 비읍계 뜻, 쌀, 씨, 뜬다는 거고 쓰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시옷계 꿀 이건 이제 꿀이에요. 요즘 말로 꿀밀자잖아. 꿀밀자.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비읍시옷 기읍 이게 한 끼에 식사할 때 끼라고 써봐요. 끼. 떼시. 그다음에 이 관자는 뚫을 관자, 꿰뚫을 관자 써보세요. 꿰뚫을 관. 요 글자 있죠? 이렇게 쓰인 거. 초지 일관할 때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띠르라고 하는 건 찌를 자라고 써요. 찌를 자. 찌를 자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쓴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객 할 때 이 자객이 이렇게 찌르는 손님인데 왜 이 자자를 쓰냐면 보세요. 이 글자 되게 재밌어요. 여기 칼이죠, 칼. 칼 들고 있어. 이거 나무죠, 나무. 나무. 여기 복면 쓴 거예요, 복면. 나무에다가 복면 쓰고 칼 들었어.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 자객이라고 하죠, 자객. 그렇죠? 그런 의미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절 말자음은 팔종성으로 이제 쓰인다는 것이다. 8가지 소리. 옛날에는, 요즘은 7종성법이잖아. 7개의 음으로 쓰이지만 옛날에는 8종성법을 쓰였다는 건데, 시옷과 디귿 이런 것이 발음이 어떻게 차이 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 147쪽에 복합어. 복합적인 구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번에 보면 죽고 산다. 죽고 살다. 듣고 본다. 요즘 뭐 듣보잡 이런 말 쓰잖아요. 빌어먹는다. 좋고 나쁘다. 높낮값, 높고 낮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됐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8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파생어라고 나오죠. 파생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합성어는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명사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 파생어는 명사 플러스 접사. 파생어는 명사 플러스 접사. 이 접사라는 것이 뭐예요? 접두사도 있고 접미사도 있겠죠. 그걸 이제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생어와 합성어의 차이점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3가에 뭐 여름 이런 게 이제 여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과실. 여름 이제 재밌는 게 여름이라는 게 여름이 요즘은 이제 썸머잖아요. 근데 옛날 말에 여름은 과일이에요. 과일. 그럼 이 우리가 썸머 여름 뭐냐 옛날엔 여름이라고 했어.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여름이에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헷갈려요. 사람은 아까 설명했고 걸음은 이게 걸음은 이게 걸을 보자입니다. 여기 글자 이렇게 쓰는 거 걸을 보자. 그 다음에 구지람이 꾸지람이죠. 구지람 이건 꾸지람이라고 썼어요. 나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 한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 원자에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기자죠? 비웃을 기자예요. 비웃을 기자 쓰세요. 비웃을 기. 여기 비웃을 기자입니다. 무덤, 주검. 주검 시자예요. 주검 시자. 아까 이제 이 글자하고 비슷해요. 여기 죽을 사자가 여기 이렇게 있죠? 주검 시자예요. 그다음에 웃음 우이. 웃음을 웃는다는 뜻이겠죠. 죽살이. 생사 살고 죽는 거다. 내놀이. 출 날출자에다 떠날 놀 유자가 나가서 이제 논다는 거겠죠. 높해 높을 고자. 깊해 깊을 심자. 요 깊을 심자예요. 한자 잘 모르시면 쓰세요. 깊을 심자. 그다음에 요건 넓을 광자죠. 여기 쓰이는 글자 넓을 광자입니다. 요 심자. 이런 것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149쪽은 이제 파생 동사인데 이제 동사화 되는 것들의 예들이 나오죠. 그래서 희가 들어가는 거. 넓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숨기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49쪽에 15번에 보면 집 주어 살리고 집을 주어서 살린다는 뜻이겠죠. 죽은 일 도로 살아나니 죽은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것좀 부활하고 이런 거. 큰 공을 이루사바니 큰 공을 이루니 뭐 이런 정도의 뜻이겠죠. 150쪽으로 가면 150쪽 쪽으로 가면 정사 이게 이제 절 같은 걸 정사라는 거는 절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 용인에 가도 뭐가 있어요? 와우 정사가 있죠. 누워있는 소 모양으로 산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와우 정사 앞에. 정사를 이르사바지다. 정사를 잘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에 보면은 이제 그 옛날 말 나오죠. 그립다. 17번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 한자가 그리워할 못자예요. 믿을 사람의 말은 믿어야 된다. 믿을 신자. 골파 이게 줄일 기자예요. 줄일 기자. 거기 그 이렇게 쓰이는 글자 보이죠? 이렇게. 여기 줄일 기자예요. 굶주릴 기자. 뭐 그런 식으로 쭉 쓰인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조사라는 게 또 나오죠. 거기 그 격조사 151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격을 나타내는 조사다. 그래서 이제 18번에 보면 이제 사람이 대왕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어에서 분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자, 이 미음이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연철이라고 하는 거. 자, 떨어져 있으면 분철. 만약에 이거를 사람하고 또 미음을 또 썼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철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글자를 덧대어 썼다. 중철. 이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151쪽에 그 밑에 보면 따해라고 나오죠. 따해. 그러니까 옛날엔 땅이라고 하는 게 따에다가 히읗이 있었어요. 플러스 여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땅이에요, 땅. 그리고 히읗을 들어간 이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히읗이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알아두세요. 이런 걸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51쪽이 있네. 여기 지금 그 국어사 부분이 상당히 이게 내용이 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벌써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 1분밖에 안 남아서 좀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그
뭐죠?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